안녕하세요, 엉클파니의 판입니다. 요즘도 브랜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세요. 뭐 메일로 질문 주시는 분들도 있고 카카오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영상을 처음 만들기 시작한 이유가 브랜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이유야 정말 다양하게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하자면은 브랜드를 준비하는 진행 과정에 대한 노출과, 그리고 뭐 디자인적인 노출, 그리고 특히 공장 같은 경우는 제 브랜드만 하는 게 아니라 타사 브랜드들 것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그 타사 브랜드 생산 진행 현황, 제품 디자인에 대한 노출,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돼가지고 공장 사장님들도 이제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 반응이 있으시고, 저도 되게 조심스러워지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하고 똑같이 이제 유통이라든지 마케팅 같은 경우도 그 브랜드의 전략이 조금 많이 녹아져 있는 거고, 그 회사의 그 브랜드의 노하우가 녹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이게 힘들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조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브랜드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뭐 이 생각 저 생각 되게 많이 해봤는데,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분들 중에 90%가 이제 브랜드를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10% 정도는 저한테 이제 프로모션을 조금 의뢰하시려는 분들, 뭐 요 정도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이 90%의 브랜드를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의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좀 해결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생각 저 생각 진짜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하다가 브랜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전제 조건이 조금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하나 세울게요. 가정은 브랜드 뭐 기획이라든지 네이밍, 그다음 뭐 컨셉, 제품 디자인, 이런 거는 이제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 이후에 샘플링 진행부터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준비할 사항이 되게 많아요. 네,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 조금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브랜드, 그다음에 디자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머릿속에 다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제가 터치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 상황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처음으로 준비를 한 상황은 그 샘플링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그래서 이 샘플링을 진행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링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를 해야 될 건 바로 샘플 작업 지시서겠죠. 이 샘플 작업 지시서는 많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대신에 간략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간략하게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이따가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야 될 거는 원부자재 스와치, 또 한 가지 하자면은 참고할 수 있는 샘플, 요 세 가지 정도면은 샘플링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샘플 작업 지시서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양식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양식을 구할 수 없느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샘플 작업 지시서는 사실 그 회사의 스타일에 좀 맞춰져 있고, 그리고 그 회사 사실 노하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식을 공유를 잘 하지는 않아요. 저만 해도 이 샘플 작업 지시서를 공유는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준비한 거는 샘플 작업 지시서가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샘플 작업 지시서에 이제 필수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뭐 브랜드명 혹은 상호명이 될 거고, 작성 날짜, 의뢰 날짜, 디자이너 이름, 뭐 담당자 이름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그 정도가 표기되고, 이제 제품 스타일 번호, 10가지 제품이다 그러면 1번 상품, 2번 상품, 이런 식으로 스타일 번호가 좀 매겨져야지 미팅할 때 조금 수월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쉐입이죠. 제품 쉐입.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후드티를 작업을 할 거다 그러면은 후드티 앞면, 뒷면, 조금 더 디테일하신 분들은 좌측면, 우측면까지 이렇게까지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아트웍, 즉 디자인이겠죠. 뭐 대부분이 요즘 로고 플레이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뭐 로고 그 아트웍 디자인, 요게 이 쉐입에 올라가져 있어야 돼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아무 무지인데
여기에 이제 로고가 올라가져 있는 그 이미지가 작업 지시서 안에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쉐입 올라가 있죠. 아트웍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쉐입과 아트웍의 사이즈, 스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쉐입의 스펙이라고 하면은 의류로 치면은 뭐 총기장, 어깨 넓이, 가슴 넓이, 뭐 소매 길이 요런 게 될 거고, 가방으로 하자면은 뭐 가로 높이, 세로 높이, 뭐 앞포켓 사이즈, 그다음에 뭐 폭 요런 것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아트웍 사이즈는 뭐 예를 들어서 로고예요. 뭐 로고가 내가 뭐 가로 5에 세로 3cm 뭐 요런 식으로 사이즈를 잡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쉐입과 아트웍이 만났을 때, 즉 로고 위치가 되겠죠. 이 로고는 정중앙인데 목에서 몇 cm 아래 중앙, 혹은 이 가슴에 둔다 그러면은 어깨 끝선에서 몇 cm 내려오고 중앙에서 몇 cm가 들어간 위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만드시는 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표기된 다음에는 원부자재, 아까 스와치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원부자재 스와치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금 제 뒤에 보면은 스와치가 보이는 것 같은데, 저 스와치를 가지고 어디 집, 몇 번째, 몇 번 컬러, 이런 정보를 넣어 주셔야지 이제 작업 지시서를 봤을 때, 아, 이 집에서 뭐 오더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작업자가 알 수가 있죠. 부자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퍼, 어디 웨빙, 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적어주고 이거를 같이 주면은 더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고, 아, 이 컬러가 이 컬러구나 라고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선택사항이기는 한데, 마지막 장에 저 같은 경우는 그 제품별 컬러를 조금 넣는 편이에요. 블랙, 뭐 예를 들어서 아이보리, 그레이 컬러를 내가 이 세 가지 컬러를 만들 거다 라고 하면은 그 세 가지의 아트웍이 올라간 제품 세 가지 컬러를 다 보여주는 게 미팅할 때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뭐 생산할 때 문제점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나염집이나 자수집에서는 뭐 그레이 컬러에는 무슨 색깔이 올라가는구나, 뭐 블랙에는 무슨 컬러가 올라가겠구나,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마지막 장에는 같이 제품별 컬러를 넣어주는 편입니다. 뭐 요 정도가 되면은 사실 작업 지시서는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참고 샘플이라는 거는 왜 이야기를 했냐면은, 브랜드를 하는 디자이너 분들이든 아니면은 뭐 관련되지 않았는데 브랜드를 처음 하시려는 분들이든 뭐든지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옷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후드티를 만들고 싶은데, 아, 내가 이 후드티를 입어봤더니 총기장이 조금 어떻게 더 길어졌으면 좋겠고, 뭐 어깨가 좀 좁아졌으면 좋겠고, 여기에 뭐 지퍼가 들어갔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옷을 가지고 가서 여기는 이렇게 바꾸고요, 여기는 이렇게 바꾸고 싶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전달력이 훨씬 좋겠죠. 그리고 이해할 때도 훨씬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 샘플이 저는 있어야지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주의예요. 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뭐 뺏기는 거다, 뭐 이미테이션이다, 뭐 이러고 하는데, 카피 제품이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후드티가 다 거기서 그 사이즈일 거고, 뭐 반팔티가 다 거기서 거긴데 그 이상 어떻게 변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단 디자인이 똑같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참고 샘플이 있으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거의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내가 패턴을 만들어서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닌 이상 거의 다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면은 제가 아까 앞서 준비돼야 될 사항 세 가지를 모두 다 준비를 한 거고, 이제 조금 주의를 해야 될 점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샘플 작업 지시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샘플 작업 지시서는 사실 거래 문서예요. 작업을 해주시는 분과 나와의 거래 문서거든요. 그래서 나 이렇게 만들고 싶어를 전달을 하는 거고, 받은 사람은 너 이렇게 만들고 싶구나 라는 거를 보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작업 지시서는 약속에 대한 거래 문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쓰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이해가 가게끔 써야 돼요. 최대한 포인트만 짚어서 간결하게, 누가 봐도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구나를 알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뭐 정말 중요해서 디테일하게 적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너무 주저리 쓰고 막 그러면은 보는 사람이 헷갈려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결하고 포인트만 짚어서 작업 지시서를 만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업 지시서를 만들어서 업체들하고 미팅을 하다 보면은 나만의 작업 지시서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이거 중요한 거였는데 표시를 제대로 안 했더니 놓치더라 라고 생각하면 뭐 빨간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 위치로 바꿀 수도 있고 뭐 그 강조해야 되는 부분은 뭐 폰트를 키울 수도 있고 아니면 강조해야 되는 부분들만 따로 모아서 작업 지시서 아래쪽에 뭐 특이사항, 뭐 참고사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충분히 본인만의 작업 지시서 스타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가면서 작업 지시서를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경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놓친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쉐입 있잖아요. 이 쉐입은 손그림으로 그려도 되고요. 요즘에는 일러스트로 작업을 거의 대부분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있어요. 나는 손그림도 못 그리고 일러스트도 다룰 줄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분들은 인터넷으로 사실 뭐 쉐입을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캡처하든지 다운 받으셔가지고 뭐 종이로 붙이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충분하거든요.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일러스트 못하는데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아트웍 있잖아요. 디자인. 그거는 사실 일러스트라든지 포토샵 파일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뭐 나영 같은 경우는 이제 판을 만들어야 돼서 하는데 정확하게 하려면은 요즘에는 다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노력을 하셔서 작업을 할 줄 아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이 봉제 공장에 샘플을 넘기든 샘플실에 샘플을 넘기든 이 아트웍 있잖아요. 이거는 뭐 나염이면 나염, 자수면 자수 각자 집으로 가야 돼요. 즉 자수집에 자수 샘플을 맡겨야 되는 거고 나염집에 나염 샘플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봉제집에 나염과 자수를 넘겨봤자 다시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작업지에서도 똑같은 거를 두 개를 만들어서 둘 다 줘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나염이 됐든 자수가 됐든 아는 데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의뢰하는 데다가 물어보세요. 사장님 저 나염집 혹시 아는 데 있으세요? 자수집 아는 데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열이면 열 소개시켜 주세요. 거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그 공장은 조금 문제가 있는 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고 소개시켜 주는데 가서 거기에다가 저 자수 이 샘플 좀 봐주세요. 나염 샘플 좀 봐주세요. 라고 어디에서 소개받아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따로따로 작업을 하는 거고 샘플을 볼 때 대신에 완성 샘플을 본다라고 꼭 이야기를 하세요. 이 완성 샘플이라는 거는 후드티를 하나 만들어 볼 때 여기 위에다가 디자인이 올라간 거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조금 실수가 아니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봉제 샘플 따로 보고 나염 샘플 따로 봐가지고 이 두 개를 얹혀서 보는데 그것보다는 한 번에 만들어서 보는 게 실제 내가 어떠한 느낌인지 뭐 크기가 잘못됐는지 위치가 잘못됐는지 이런 거를 바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죠. 똑같은 쉐입에 여러 가지 아트웍을 가지고 다양한 상품을 만든다. 그때는 한 벌 완성 샘플 만들고 쪼가리 원단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올려 보는 게 맞죠. 근데 이것도 뭐 내가 돈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 벌 만들어 보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작업 샘플 보실 때는 꼭 완성 샘플로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이렇게 샘플 진행하기 전 단계를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막 준비를 안 보이네?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얘기하다 보면은 저도 막 헷갈리고 계속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앞뒤 없이 그냥 주저리 했어요. 뭐 편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무튼 오늘은 샘플링 하기 전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 샘플링을 미팅할 때 나오는 주의할 점 그리고 뭐 샘플실에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봉제집에서 하는 게 좋은지 뭐 이 두 군데서 했을 때 장단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또 다른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브랜드 런칭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날이 또 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브랜드를 처음 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요. 뭐 그러면 체크해서 그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들 화이팅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빠이.